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은 또 미국 시장이 속된 표현으로 조정을 받았네요. 박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시장은 CPY와 골디락스의 전쟁이다. 네, CPY와 골디락스의 전쟁이 이미 벌어졌죠. 어떤 날은 골디락스가 이기고 오늘은 CPI가 이기는 그러한 모습. CPI는 긴축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죠. 골디락스는 또 연준 피벗을 비롯해서 새로운 이제 상승의 모멘텀인데 하루 이기고 하루 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파웰 장군이 한마디 했죠. 네, 이미 답은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노이즈에 눈 돌아가면 사망이다. 나락으로 갈 것이다. 단기 노이즈에 눈 돌아가면 나락으로 갈 것이다. 이 영원한 진리. 파웰 장군은 이 장의 승자를 이미 이야기했죠. 디스인프레이션. 인프레이션은 노이즈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락 트렌드로 간다. 이건 이미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패드의 그 뭐랄까 변동성 체크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하락으로 봤다. 이건 트렌드가 이미 꺾이고 있으니까 중간에 한두 번의 노이즈에 눈 돌아가지 마라. 디스인프레이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향후에 유지해 갈지 어떤 모습으로 안착을 시키고 뭐랄까 연착륙을 잘 시키지 여기에도 방점이 찍힌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수들은 오늘도 걱정을 하죠. 저기 이제 긴축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왠지 불안하고 또 이러면 샀다 팔았다. 이 장이 의외로 까다롭고 어려운 장이에요. 하수들이 굉장히 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내공이 좀 필요한 그런 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종가 한번 봅시다. 네, 다우는 마이너스 1.26, S&P는 1.37, 나스닥은 1.78, 나스닥이 좀 강하게 좀 빠졌죠. 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빠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이 이틀 오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PPI가 높게 나오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죠. 네, 0.7. 네, 0.7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숫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노이즈가 1월에 들어서 지금 2월에 들어서 심한 것 같아요. 1월달 발표를 2월에 하는데 19만 4천 건 이것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게 노이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걸 노이즈라고 부르냐 아니면 지속적인 트렌드로 부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로 봤다는 거죠. 이러한 단기 노이즈를 이기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죠. 이 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걱정하죠. 오늘부터 또 그냥 장 하락해서 토해내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하는데 단기 노이즈를 이겨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안 쉬고 지리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쉬어서 초콜릿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또 뭐 쉬었다 가는 거죠. 이렇게 단기 노이즈에 눈 돌아갔을 때는 하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 연착륙이 지금 핵심이다. 연착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미 파웰이 디스인플레이션, 저 인플레이션이 속도와 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꺾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개념적인 방향성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색깔이 변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경기 연착륙에 관심을 가지고 단기 노이즈에 대해서 참든지 팔고 떠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일 저희 카페에서도 좀 뭐 흔들리신 분들은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물어보는데 물론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있는 건데 저는 뭐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죠. 예스다, 노다, 더 가지고 있어라, 팔아라, 지금 다 엎어라, 아니면 견뎌라. 네,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혁신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미국의 빅테크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세계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가 한 10년 동안, 애플이 한 20년 해먹고 테슬라가 10년 정도를 해먹는데 이 이후에 새로운 기술 개발과
뭔가 새로운 혁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싹이 하나 최근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 챗GPT,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잘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의 빅테크라는 거죠. 네. 결국 미국이 이러한 혁신성과 기술 개발력에 방점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엎어주는 게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의 생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물론 혁신과 기술 개발 속에서도 수익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방향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늙어가는데 결국 우리의 친구가 돼줄 애는 로봇밖에 없다는 거죠. 네, 로봇. 로봇이 우리가 대화하고 산책 같이 하고 병원 같이 가고 저녁에 긴긴 맘 대화해주고 노인들의 친구는 로봇밖에 없는 거죠. 네. 로봇이 강아지의 가장 큰 적이다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새로운 세상 변화를 더 봐야지 CPI에 매몰되면 바보입니다. 스투피.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7% 상승.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4천 명 예상을 하회를 했죠. 네, 아주 강력한 모습이네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87%에 근접했다. 1월 이후의 최고다. 그러나 뭐 5bp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위협적이죠.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금리는 자산 배분의 기능과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산을 배분한다. 금리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유일한 그 핵심 그 자가 바로 금리라는 거죠. 인터레스트 레이트죠. 네. 그래서 금리 변화는 늘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후에 다시 멈출 것이다. 미국의 금리 종식이 돼야만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5.25 이제 6%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움직이는 모습 그런 불안한 모습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이즈다.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 지속 시 최종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 네, 미국 생산자 물가가 0.7까지 나왔죠. 지난달은 마이너스 0.5였는데 플러스 0.7까지 나오면서 다소 좀 충격적인 쇼크 숫자가 나왔는데 이 PPI가 올라왔다는 것은 다음 달 또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한두 달 하고 다시 꺾일 게 분명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센트은행 여는 총리가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된다.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테슬라가 미국서 안전자율주행 탑재 차량 약 36만 대 리콜을 했는데 미국 자동차 안전국인가에서 이 리콜 이유가 참 골 때려요. 노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갈 확률이 높다. 노란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앞차 받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는 이건 리콜이 아니다. 그냥 FSD 업그레이드다.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오늘 또 포드하고 미국 CATL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중국 당국이 CATL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 글쎄, 그 기술이 뭐 그리 한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브레이크를 건 것 같은데 결국은 합작사를 허용해 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사실. 최근에 며칠 사이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25,000달러, 오늘 24,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는데 원인이 비트코인 숏을 쳤던 것을 뒤집었다. 그 다음에 향후 경기가 좋다.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비트코인으로 또 우리나라 위믹스로 몰려가는 이 아사라장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는 아주 X 같은 그러한 상품이죠. 이러한 상품들은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데 99%는 망하죠. 코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도 안 됩니다. 예. 골드만사스가 신용카드 신사업을 포기했다. 소매금융 손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아침에 키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방금 코인한 사람들은 사기시도 말하겠는데 네.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저를 또 욕하시겠네요. 코인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미쳤는데 요즘 하이지 않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지수가 오늘 올라서 104를 찍었네요. 네, 워낙 약세, 달러 강세. 그런데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고 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약간의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2월은 모든 지금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죠. 이제 3월로 넘어가는데 3월 14일 정도까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먹고 터지고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그 시각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몰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미 국채금리합류 봅시다. 2년짜리는 4.6358, 0.9bp 상승했어요. 10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3.861%, 5.4bp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살짝 2년짜리는 조금 슬로해지고 10년짜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10년짜리가 올라오면 장기금리가 올라오면 돈을 길게 빌려 쓴 사람들에게는 또 충격이죠. 기업들에게는 좀 충격이 더 가할 수 있는 단기금리보다는 더 충격이 클 수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4% 이하입니다. 3.8인데 4% 이하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거나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TI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0.6% 하락해서 78달러. 다행히 WTI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해주네요. 모든 물가의 핵심은 WTI 가격의 움직임이죠. 네, 애플도 오늘 하락해는 0.73. 테슬라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4.73.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면 코스닥이 좀 망가지는 지수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달러를 지키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3%나 하락했습니다. 220달러. 어제 이제 제 친구 저 스터디 모임의 친구가 엔비디아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300달러까지 본다. 지금 이 챗 GPT AI의 모든 핵심은 GPU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우연히 한국경제TV인가를 보는데 거기에 솔트룩스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그 카페 친구들에게 그 솔트룩스 사장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분의 핵심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거죠. 네, 클라우드 싸움인가 돈의 싸움인데 클라우드 싸움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추려낸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7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300달러 정도 봐야죠. 네. TSMC 1.9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7% 하락. 전체적으로 반도체들이 안 좋네요. 어제는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막 날아가면서 크게 올라갔는데 메타플랫폼스 마이너스 2.64 하락. 어제 노블록스가 28% 정도 오르면서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3.13% 정도 하락하며 살짝 조정을 받은 하루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24,559, 25,000을 어제 넘었는데 24,55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시장을 골디락스로 보는 거죠. 1월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고조 중이다. 이게 오늘 이제 시장을 또 흔들 거죠. 최근엔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제기 중이다.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에 취약한 성장주가 CPI 발표 이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게 단기 반등세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 고점이 5.25에서 5.5로 높아지는 정도라면 통화 긴축이 크게 시장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 5.25든 5.5든 크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다. 6%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숫자적으로 수준이 그렇다는 거. 두 번째, 결국 이렇게 많이 올리면 장이 안 좋거나 경기 침체가 올리면 연말에 오히려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 또 5에서 5.5까지 오더라도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의 성장주의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여기에 챗 GPT, 오픈 AI가 기름을 부은 거죠.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오픈 AI에서 발을 뺀 것은 인류 문명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될 정도로 굉장한 것이다. 자기는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빠졌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상을 모두 바꿔버리면은 지금 학문의 체계부터 바꿔지는 거죠. 이게 이제 논문을 잘 쓴다면 대체 개인들이 논문을 쓸 필요가 있을까? 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인간의 창의성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윤리적 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 이 주식시장은 새로운 것에 너무 열광한다는 건 새로운 것. 새로운 얼굴. 우리가 애플, 아이폰, 테슬라 전기차, 그 다음에 챗 GPT, 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만 인류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먹고 사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 이러한 것들이 단기 디스크의 노이즈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성장부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자이언트 스텝의 과거 그래프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2021년 6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메타가 들어오면서 너무 흥분을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챗 GPT를 이제 3개월인데 1개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1차 상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조정받는 노이즈가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없이 바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 우리는 이미 1차까지 왔죠. 상승을 1차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단계에 왔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올 한 번에 더 큰 상승세, 이 상승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챗 GPT 종목 중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뭐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고 어디 내려오던데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또 불알 매수로 접근하고 항상 모든 성장주는 이 그래프, 이 공식 단순한 1, 2, 3 이 공식을 어느 누구든 다 따라가는 거죠. 머릿속에 늘 넣고 이거 붙여놓고 이 장의 핵심은 아직 끝은 아니다. 제가 5월 중순까지는 이 장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5월 중순이냐? 10년 동안 데이터를 해봤더니 이러한 큰 뭐랄까 단계 고점인 장세는 항상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조정으로 들어가더라. 선반영되고 밑 땡겨서 반응하고 과하게 반응된 이유는 항상 여름까지 조정으로 가더라. 이런 통계적인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5월 초중순까지는 장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갈 확률. 이제 봄이 돼서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세상에 더 많이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고 명동에 지금 가봤더니 명동이 다 죽어가다가 좀 활성화됐어요. 동남아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풀어지고 날은 따뜻해지고 이러면 주식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더 경기가 활성화되고 활발화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 이 단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늘 붙여놓고 피카소보다 더 아름답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TV 보는 것도 좋지만 에코프로 비행과 LNF 그래프를 붙여놓고 이러한 종목을 찾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피카소 그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크게 반등한 소매 판매, 그렇죠? 그다음 한파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이 급반등하고 있다, 그렇죠? 네, 식당과 주점이 급반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나 소매 판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이유들이죠. 아직 미약하지만 상품 수요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전자제품이나 가구 인테리어도 끝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 회복되는 소비자들의 자신감, 미신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전체적으로 미국이 골디락스 경기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CPI인데 CPI가 강도와 속도의 문제이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확률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변수로 두지 말고 상수로 둬야 되죠. CPI는 상수이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추가 긴축과 경기 연착륙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죠, 전쟁. 어제까지는 연착륙이 이겼으나 오늘은 다시 긴축이 이기는 형국이다. 매일 이러한 변동성에 일설일비하면 투자의 세계는 죽음이죠. 뒷부분 맞히는 거죠. 이런 전쟁의 이면을 봐야 된다. 오늘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옵니다. 이면, 노이즈. 테드의 파워는 이미 이 전쟁의 승자를 얘기했죠. 디스인프레션이다. 디스인프레션. 결국은 연착륙이 이길 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한두 달 노이즈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인프레션은 방향성이 꺾이고 있으며 그 하락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나의 관심은 연착륙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너무 강하게 반등한 가격을 일부 토해낼 가능성도 있으나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좀 버티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답은 2차 전지, 반도체, 챗GPT, AI인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단서를 달았는데 추가로 살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미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없어요. 이 한번 1차 상승을 냈던 것 중에서 이제 추려지는 거죠. 이 중에서 2차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놈이 있고 또 이런 조정이 오면은 조정을 해서 토해내는 애들이 있는데 추가로 상승할 애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업종에서 1등한 애들이 더 좋아 보이죠. 어제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것들 뭐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더 상승할 확률이 있어요.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목표 가격을 주고 이런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나는 이것저것 살 게 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일 하이텍 13만 얼마인데 좀 오늘 하락하면 사서 15만 원 1차 보고 거기 30% 팔아주고 17만 원에 2차에서 또 30% 팔아주고 20만 원에 나머지 갖다 뒤집는 그러한 전략도 좋은 전략이죠. 이건 바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이런 종목들 한두 종목 잡아서 몰빵을 쳐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꼭 이러한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1차 상승한 것 중에서 콩나물 속듯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종목으로 2차가 몇 종목이 속가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누가 잘 속는 종목, 속가서 2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을 선택하느냐. 이 싸움이 올 2월 말까지 수익률을 결정할 것이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약간의 대꾸받고 어제 강했기 때문에 토해낼 상황이 있는데 겁먹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좀 못 샀던 종목들은 토해내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사야 된다. 이거저거 살 거 고민 아픈 사람들은 성일 하이텍 사서 묻어서 15만원, 17만원, 20만원 봐라. 단순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네요. 자, 공부를 원하는 자요, 열공을 원하는 자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어제 고민한 종목 한 종목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좀 추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제 카페 리딩하는 이런 싸구려 그런 카페 아닙니다. 자, 2월 스터디 모임 꼭 한번 보시고 아무나 오십시오. 볼펜 한 자리 들고 오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강사들이 올 수가 있을까? 네, 우리 대학 시절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날 정도로 아주 분위기 있습니다. 공부 열공. 여러분 10만 원 내고 4시간 이 좋은 강사들을 가지고 강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쌉니다. 10만 원씩 받는 이유는 여기 강당별인데 너무 비싸요. 강사료가 좀 비싸게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퀄리티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너무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면을 봐라. 노이즈에 눈 들어가지 마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